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리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여러 연구 분야 중에서도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우리 사람이랑 매우 흡사한 휴머노이드 캐릭터가 있고요. 이 캐릭터는 춤도 추고 이렇게 뭐 점프도 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환경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트는 어떤 뜻이냐면요,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그 캐릭터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생동감 있게 뭔가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분야죠. 그것이 바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저는 딱 두 가지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의, 원하시는 그 스켈레톤을 갖고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하이어라키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어라키컬 모델이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캐릭터 모델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모델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세 정보 있죠. 모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캐릭터 모델, 두 번째는 모션 데이터. 두 가지가 준비물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이어라키컬 모델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떤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제 그 주변의 컴포넌트들 있죠? 요소들이랑 어떠한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흡사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모델을 만들고 싶다, 휴머노이드 캐릭터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으면 각각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는 뭐가 될까요? 머리 파트, 목 파트, 그리고 어깨 파트, 그리고 팔 파트, 가슴 파트, 배 파트, 그 다음에 다리 파트, 발 파트, 그런 것들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머리는 목 부분이랑 이어져야 될 거고, 목 부분은 또 어깨랑 가슴 부분이랑 이어져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각 파트가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그 정보를 이제 또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이어라키컬 모델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죠.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각각의 트리는요, 조인트와 링크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게 하이어라키컬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하이어라키컬 모델,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든 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죠. 공룡, 드래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물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가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지만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가장 흥미롭고 가장 복잡도가 높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체거든요. 그렇죠? 휴먼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자 했었어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러려면 당연히 이런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상 환경상에서 조금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한번 저희도 알아볼게요. 휴먼 바디, 우리 인체는 어떻게 생겼나를 보시면요. 자, 휴먼 바디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해부학을 전공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알 수 있죠. 일단 우리 사람은요, 스킨, 그쵸? 피부로 뒤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피부 밑에는 이렇게 근육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육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머슬들은요,
양 끝단이 있을 건데 그 머슬의 양 끝단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뼈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기도 있고, 그리고 뭐 핏줄이라던가 신경, 이렇게 한 소프트 티슈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소프트 티슈들을 다 보지 않더라도 피부, 근육, 그리고 이런 뼈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인체는요. 그래서 뼈 개수만 봐도 엄청 많아요.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 뼈들은요, 360개의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절들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360개의 조인트와 206개의 뼈를 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간단한 리지드 바디 모델로 근사를 시킵니다. 우리의 인체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휴머노이드 캐릭터 모델은요, 조인트가 30개 미만이고요. 그리고 세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파트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강체 모델이죠. 리짓 바디라는 게 딱딱한. 그래서 우리 인체는 사실 말랑말랑한 소프트 티슈로 이루어져 있지만서도 편의를 위해서 그쵸? 이렇게 딱딱한 링크들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링크는 이렇게 30개 미만의 조인트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서는 이런 스킨이라든지 장기라든지 뭐 신경 같은 소프트 티슈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은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리짓 바디 휴머노이드 캐릭터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캐릭터 시뮬레이션을 하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 첫 번째인 캐릭터 모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준비물이 뭐였죠? 바로 휴먼 모션 데이터입니다. 그쵸? 모션 데이터. 자, 보시면 모션 데이터 어떻게 얻을까요? 자, 대표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모션 캡처 시스템은요, 이제 3D 모션 데이터를 얻는 가장 잘 알려지고 뭐 정확성이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센서라던가 아니면 마커를 이제 액터에, 그쵸? 이렇게 찍고 싶은 사람, 모션을 이제 얻고 싶은 사람의 몸에다가 붙여요. 여러 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 카메라들 있죠. 카메라 여러 대를 이 스튜디오에 설치를 한 후에 그 마커나 센서를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취합해서 결국엔 3차원 모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션 캡처를 하려면 일단 모션 캡처 시스템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장비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3차원 모션 데이터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캡처 시스템은요, 굉장히 뭐 상업적인 영화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매우 정확한 그런 모션 데이터를, 그리고 사실적인 모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먼 모션 데이터를 모션 캡처 시스템을 통해서 얻으셨다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모캡 데이터 포맷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모션 빌더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 모션 캡처 파일의 포맷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BAVH, HDR, TRC, ASF, AMC, C3D가 같은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을 우리가 서포트 받을 수 있지만, 이 수많은 모션 캡처 파일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VH로 오늘 알아볼 겁니다. BVH 파일은 무엇인가? 이거는 모션 캡처 파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BVH는 바이오 비전 하이어라키컬 데이터의 줄임말로요. 그래서 바이오 비전이라고 하는 모션 캡처 서비스 컴퍼니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포맷이 되겠고,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VH 파일은 굉장히 간단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오픈을 해보시면. 어쨌든 간에 BVH는요, 두 개의 메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캐릭터의 모폴로지를, 그쵸? 어떻게 생겼는가, 캐릭터 모델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파트인 하이어라키 파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이어라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모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 파트, 첫 번째 파트인 하이어라키 파트는요, 캐릭터의 스켈레톤에 관련된 변하지 않는 스태틱 인포메이션을 저장하는,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 모션은 말 그대로 모션 데이터를 이제 담고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파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VH 파일을 오픈, 열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hierarchy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hierarchy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캐릭터 모델의 hierarchy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 hierarchy 부분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각각 이렇게 루트라던가 오프셋이라던가 채널이라든가 조인트, 엔드 사이트와 같은 이런 키워드를 만나실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정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파일 이제 스크린샷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하이어라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건 루트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옆에는 조인트의 이름이 붙어요. 그렇죠? 여기서 힙스라고 하는 조인트가 바로 루트 노드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캐릭터 모델은 보통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트리의 루트는 바로 힙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이제 중심이 되는 루트가 되는 노드이기 때문에 오프셋은 0,0,0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널 값이라고 해서 이 힙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6개의 채널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루트가 6개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X, Y, Z 3차원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하는 X 포지션, Y 포지션, Z 포지션 값을 3개의 채널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로테이션 3가지 축으로의 로테이션 값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축마다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것인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힙스라고 하는 루트 조인트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딱 들어간 후에, 그렇죠? 루트 밑에에 이제 조인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시면 이게 바로 얘의 차일드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노드의 차일드 노드는 체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조인트야 라고 하게 되고요. 이 체스트 노드는요, 부모 노드인 힙스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 정보를 이제 오프셋 정보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X, Y, Z 기준으로 보면은 다 X와 Z 축으로의 오프셋은 0인데요. Y축으로는 5.21만큼 이제 떨어져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설정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3개의 로테이션을 채널로 가질 거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인덴테이션 하나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조인트가 또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 부모 노드, 체스트 노드의 차일드 노드인 넥이 되겠습니다. 그쵸? 목 조인트를 표현한 거고, 얘는 이제 부모 노드 체스트로부터 오프셋, 요만큼의 오프셋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도 역시 3개의 로테이션을 채널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넥 조인트의 차일드 노드는 헤드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프셋 이만큼 또 떨어져 있어요. 넥 조인트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엔드 사이트를 만나시면 이제 끝났구나, 이게 말단 조인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쭉 이게 상체에서부터 머리까지의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 것 같고, 더 있겠죠. 그쵸? 팔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여기 left leg 뭐 있죠. 그리고 여기 right leg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쭉 또 브랜치로 만들었고요.
해서 이것들을 쭉 다 표현을 해서 트리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우리가 스켈레톤을 사용할 거다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이어라키 파트, BVH의 첫 번째 파트인 하이어라키 파트는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캐릭터 모델의 스켈레톤을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게 되겠고요. 우리는 이로부터 각 그 메인 조인트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켈레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하이어라키컬 모델을 렌더링 할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화면상에 어떻게 그릴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리 하이어라키컬 모델은 트리 구조죠. 그쵸? 트리 구조기 때문에 이 트리를 트라버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depth first tree traversal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요.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탐색을 진행을 합니다. depth first 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각각의 트리 노드에 딱 도착을 하면요. 그냥 패싱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어진 오프셋 정보 그리고 채널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로케이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노드인 힙스로부터 출발해서 그 밑에 차일드 노드에 도착을 하면요. 그 각각의 노드마다 주어진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들, 오프셋 정보 그리고 로테이션 정보를 사용해서 로케이션과 오리엔테이션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엔 그 조인트의 위치가 되거든요. 그 위치를 이제 그 정점을 이제 픽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로케이션과 오리엔테이션을 결정하는 방법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특히 리지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두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D만큼 위치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회전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리는 것, 회전시키는 것, 이런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물체의 위치와 그리고 물체 오리엔테이션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각각의 그런 오브젝트들을 그릴 수 있냐? 바로 트리 트라버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스켈레톤 트리 있죠?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트리 트라버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트라버설을 할 때 딱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프셋 정보를 통해서 얘는 힙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부모 노드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체스트 노드는 넥 노드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이걸 알기 때문에 또 그릴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보면 자, 이 왼쪽과 같은 가만히 서 있는 정자세의 스켈레톤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캐릭터 애니메이션, 즉 매 시간 순서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움직이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두 번째 파트인 모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VH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하이어라키 파트를 다 읽고 나시면 두 번째로 모션 파트, 모션이라는 키워드를 맞닥뜨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션 파트에서는요, 이제 만나게 되실 또 키워드가 프레임스와 프레임 타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스는 뭐냐면 이 모션 데이터, BVH라는 모션 데이터가 갖고 있는 프레임 개수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단 2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BVH 파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프레임 개수가 딱 2개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 타임은 뭐냐?
내가 이제 한 프레임을 이제 디스플레이 할 때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0.03333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얻어진 프레임 타임이냐 보시면 1초를 30개의 프레임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1초당 30개의 프레임을 디스플레이 할 거야 해서 30fps, 이거를 1 나누기 30을 하시면 얻어지는 게 프레임 타임 0.033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1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30개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요 밑에 있는 뭐 복잡한 소수점 이런 플로팅 밸류들이 보일 텐데, 이건 뭐냐면요, 모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 두 줄이거든요. 한 줄, 두 줄. 왜냐면 프레임,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모션 데이터는 두 개의 프레임만 갖고 있을 거야 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이 이제 한 프레임에서의 포즈,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루는 포즈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이 첫 번째 그림과 매치되는 포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록색 줄은 이 오른쪽 그림과 매치되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과연 이렇게 그냥 정자세를 서 있던 캐릭터가, 그쵸?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변하게 됐냐?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런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관절들이 어떻게 로테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정보를 바로 이 모션 데이터들이 모션 데이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이 각각의 관절마다 적절한 로테이션 밸류죠. 그쵸? 로테이션 밸류를 가져와서 여기 트랜스포메이션에 3 트라버설을 하면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 프레임마다, 그쵸? 다시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모션을 읽으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이 모션을 읽으면서 디스플레이를 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새의 캐릭터 모델을 먼저 만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션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트리 형태로 표현된 우리의 하이라키컬 캐릭터 모델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로테이션 하시고 트랜슬레이션 하셔서 적절히 포즈를 짝짝짝짝짝 디스플레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스와 특히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